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몇 차례 부동산 관련해서 알아볼 계획입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현명한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는데 제가 모두 다 크리스찬 리더라 그랬죠. 크리스찬 리더는 경제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 부동산이 경제 부분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부동산은 버블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집을 사지 않겠다. 전세로 계속 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2006년, 2007년에 판교 분양이 있었죠. 제가 계속 경기도에서 살았고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주택 청약이니 이것이 이제 1순위였거든요. 그런데 분양가를 보니까 받고 있는 월급과 모아놓은 얼마 안 되는 돈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야 이건 너무 높구나, 계속 갚아나가면 커피 한 잔 제대로 사 먹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게 살 필요 뭐 있냐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판교 분양 전부터 벌써 저는 부동산이 버블이라고 지금 보면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을 했죠. 그랬기 때문에 분양조차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청약 저축까지 다 해약을 하고 계속 전세로 살다가 보니까 불편한 것이 자주 이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한 5, 6년 전에 덜컥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를 사버렸어요. 그리고 만족스럽게 2, 3년을 살았는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 시장도 좀 봐야겠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는 채널에 보니까 한결같이 경기도의 빌라는 사는 게 아니다, 서울의 빌라는 사도 되지만 경기도의 빌라는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제 자신이 경기도 빌라에 살고 있는데 왜 경기도의 빌라에 살면 안 되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논리를 잘 들어봤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요사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해피하지 않죠. 불만스럽거나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이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고요. 나만 홀로 부동산 폭등하는데 소외된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죠. 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크리스찬 리더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부동산 문제를 다뤄봅시다. 우리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거나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갖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실력을 기르고 내공을 쌓는다면 언젠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때와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지혜 덕분에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의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유튜브 채널들을 참고해 봤습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이종우, 홍춘욱 나온 것도 봤고요. 또 홍춘욱 박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현재 상황에 대한 유튜브, 유수의 환경대학원 교수죠. 김경민, 이분이 쇼크는 온다, 더 오르겠지만 사지는 마라 라고 하는 채널, 그리고 주택 관련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였다가 지금 독자 사업을 하고 있는 최상욱 나와서 현재는 제한속도 없이 오르고 있다 라고 하는 유튜브, 부동산학과 교수인 신교원 이분이 나와서 길게 보면 우상향할 거다 라는 내용, 또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김기현 이분은 지금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유튜브 방송, 그리고 이종우, 최석원 두 분이 나와서 연착륙은 없을 거고 비관적으로 나중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이 삐걱거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유튜브, 이분은 강세론자죠. 증권사 애널리스트였다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전국 상반기가 뜨거웠고 하반기 또 오를 거다라고 하는 예측 등등의 많은 채널들을 참고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이 지금 고점이 아닌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조종시 많은 문제
문제가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점검 관련 장관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은도 경고를 했죠. 한은이 20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집값이 20% 하락할 수도 있고 2년 안에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소비와 고용이 최대 4% 하락할 것이다 경고를 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8번째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한 건데요.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 미국입니다. 20대 도시의 주택가격 동향 지수인데요. 2012년 3월 이후 지금 85%나 상승해서 10년 만에 최고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올랐어요. 전미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중앙값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부동산의 평균 값이 작년에 23.6%나 올랐어요. 더 좋은 부동산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는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산 버블이 일어나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년 동안 주택가격 지수 상승률인데요. 6월 23일 파이낸셜 타임스의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스웨덴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거의 20% 올랐고 그 다음이 10.7%, 덴마크, 그 다음이 10.3%, 러시아, 그 다음이 미국,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한국이죠. 한 12% 정도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여러 나라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순위로 봤을 때 한국이 5위라는 거죠. 자, 이건 또 다른 평가 지표로 파악한 것인데 6월 17일 중앙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지금 현재 집값 버블이 뉴질랜드가 1위고 한국은 19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전국 모든 집값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죠.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만 비교해 보면요,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스 프랭크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에서 좋은 주택, 그러니까 호화주택 가격 상승률로 봤을 때 서울이 3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고가 아파트 아니면 고가의 단독 주택만으로 봤을 때 상승률이 세계의 3위라고 합니다. 여기 있죠. 통계적으로 작년에 얼만큼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연평균 2.6% 상승했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에 2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상승률에 비해서 거의 10배나 올랐죠.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높게 올랐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본 바에 따르면 부동산 상승률만 높은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작년 한 해 한국은 가계부채가 9.5%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캐나다나 스웨덴, 미국 등등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보면 GDP 증가율보다 3배나 높고요. 그리고 민간 소비 증가율보다 무려 5배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의 부채 증가율이 너무 높다는 거고, 가계부채 증가율 중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게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대출을 받다 보니까 가계부채율 증가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급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작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3.8%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비율로 볼 때 OECD 37개 중에서 6위로 높다는 거죠. 올해 더 늘었겠죠, 지금.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데 버블인가 아니면 더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 과연 이 부동산의 상승의 끝은 어딘지 여러 사람 또 언론 기관 등등등등에서 내놓는 의견들이 제각각이죠. 부동산 버블이냐 아니면 더 가느냐, 언론사마다 시끄럽죠. 서울은 매매 거래량이 작년보다 감소했다 그래요. 거래량이 주니까 지금은 거품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비교 시점으로 다르게 봐야 된다 라고, 지금 거품이 아니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나봐야 알겠죠. 한국 부동산이 왜 이렇게 빨리 올랐는지를 보면 한국이 이 코로나 위기를 빨리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경제 호황을 하반기부터 누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셧다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문제없이 계속 물건들을 생산해냈죠. 선진국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금리가 낮아졌고 각국의 정부들이 부양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부한 유동성이 이 시장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가면서 집값이 상승했죠. 그리고 정부의 수요 대비 공급 대책이 너무 늦게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현 정부가 18년부터 공급을 늘리겠다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는데 이렇게 되면 계획대로 되더라도 4년이나 5년 후에나 준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집을 바라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18년에도 많이 올랐다가 19년 상반기에 잠시 안정된 집값이 하반기부터 재상승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2000년 초에 잠깐 주춤하다가 작년에 22% 올랐고요. 올해 상반기도 벌써 10%나 올랐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서울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지 올해는 경기도가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5% 이상 올랐다고 해요. 현 정부가 26번인가 시장에 개입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지만 특별히 작년에 6.17이나 7.10 대책을 내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작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기간이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의 평균 12.3%가 올랐고요. 올해 또 5%가 올랐다 그래요. 참고로 아파트 기준입니다. 최근 서울 전세 평균이 6억에서 7억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2017년에 바뀐 청약 가점제로 인해서 젊은 세대는 많은 점수를 얻지 못해서 굉장히 불리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30, 40대에 40%를 할당했는데 지금은 10%가 안 되게 배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30, 40대가 사실은 실수요자인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들이 지금 대출 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있어서 패닉 바잉 상태이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오른다고 하는 아까 제가 소개한 유튜브 이상우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평균 입주 물량이 43,000호인데 21년에는 25,000밖에 안 됐고요. 22년에는 15,00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홍춘욱이라는 이분은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면 그리고 실수요라면 지금이라도 사라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상욱 이 사람은 현재 버블은 맞지만 내년 대선까지는 더 오를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김기현 이분은 지금 매수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을 하는 셈이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 현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부동산 버블은 현재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유동성 과잉이죠. 우리나라 정부의 미숙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신규 입주 물량이 특별히 서울 중심으로 부족해졌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리고 소득 증가에 따른 좋은 주거 환경이나 집에서 살고 싶은 실수요자들의 욕구도 있고요. 또한 집값의 과다한 상승에 조급한 마음으로 패닉 바잉하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현재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상당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블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위험한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9절을 가져와 봤어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적당한 구절이 뭔가 이것저것 고르다가 찾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열기로 뜨겁습니다.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현재 임금의 상승보다는 자산의 상승 수익이 훨씬 더 큰 상태에서 집을 가지려는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더 오를까봐 패닉 바잉하고 있는 현상까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야 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집과 농토에 대한 열망이 존재했죠.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만들려는 욕구, 열망이 존재했습니다. 이 욕구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되는 거죠. 여기도 있죠.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는 자, 남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나 혼자만 거주하겠다고 하는 그 지나침,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마치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함께 사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잊으면 오늘 성경 말씀은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여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옥이 황폐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묵상하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귀한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